안녕하세요. 이런 가식적인 거 하지 마. 이런 가식적인 거. 자, 노란 책. 우리가 벌써 4번째입니다. 이게 6번까지 하는 거고 4번째.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별로 많은 얘기는 못 했는데 벌써 4번째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내용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오늘 할 내용은 7쪽 8 건강경, 천수경, 화엄경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는 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절에 가는 날 언제죠? 초하루도 가고, 예전에 그 목점은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 신자라고 한다. 그 한 번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연하다. 그래서 종교인구 조사할 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을 종교인으로 치자 라고 해서 당신이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대. 그냥 불교 인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교로 놓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게 불교가 훨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번 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산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는 도시에 있었는데 도시절들이 다 날아가면서 산절만 남아서, 그리고 산에 있으면 자주 갈 수가 없죠. 예전에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해인사 같은 데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거 갑갑하죠. 차 타고 가도 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주 올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초하루 보름, 특별한 그 불교 명절 제외하고요. 지난 시간에 그런 명절 얘기했었잖아요. 부처님 탄생하신 날, 뭐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5대 명절 이렇게 해서 우람분절, 그 외에는 출가 열반제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냥 매달 가는 걸로는 초하루 보름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관음제일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장제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장제일은 잘 많이 안 옵니다. 우리는 초하루 보름을 하는 게 어떠한 시작, 예전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음력이 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문화가 있었던 거. 그래서 시작, 그 다음에 변곡점. 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찾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을 썼었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제일이라 그래서 6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6번이 진짜 6번이 아니고 실제로는 29, 30 그게 초하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29, 30 그다음에 14, 15일 14, 15일 이렇게. 얘네는 더워서 밤에 해요. 그러니까는 행사 같은 거를, 종교 행사를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합니다. 낮에는,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 겨울에도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뭐 떠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더우면 사람이 무조건 다운이 돼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거는 극복할 수가 있는데, 열내기도 쉽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추우면 핫팩 붙이면 되잖아요. 핫팩은 싸잖아요. 더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쿨팩 붙이는데, 쿨팩 아세요? 쿨팩 한 3분에서 5분 갑니다. 그리고 핫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개나 거리나 다 선풍기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소 멍에 같은 걸 우리가 하나씩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위가 극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살려면 더운 게 나아요. 추운 거보다는. 추운 건 얼어 죽는 거고 더운 건 약간 퍼져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추운 게 오히려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살 때도 그냥 다 아저씨들이 길에 평상 깔고 자빠져 있고 이랬어요. 배 이렇게 내밀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의 모든 배를 다 보고 있었잖아. 아니 그런 거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에어컨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더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해방만 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준 저는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맨날 여름에 퍼져 있었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 퍼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실제로 저도 맨날 퍼져 있었죠. 뭐 어떻게 할 거야? 더우면 이게 인체가 다운이 된다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뭐 의지로 어떻게 하고 그게 안 됩니다.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더우니까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다더라. 그래서 1박 2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야죠. 철야죠. 절에서 철야하는 거 저도 이제 뭐 월정사에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할 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부처님은 참 통신스럽겠다. 이 생각도 했거든. 예전에는 저런 철야를 했을까? 법당에서 철야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조선시대 때도 절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예불 하고 이런 공간은 법당 맞은편에 누각입니다. 조그만 절 말고. 그래서 큰 절에는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누각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서 물건 팔고 어떤 절에서는 거기를 상점으로 놓거나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차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법회 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른 있는데 이렇게 송신스럽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또 이제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법당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14일, 15일, 그 다음에 29, 30일 그리고 우리처럼 시작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걔네 끝에 의미를 둡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시작에 테이프 끊는 데 의미를 두는 쪽이고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달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농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력을 썼다가 지금 우리 뭐 음력 잘 기억 못하죠. 자, 진짜 특별한 분들 외에는 음력을 잘 모릅니다. 달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음력 며칠인지 잘 모르는 게 지금 정상이고 그래서 음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경우도 있고 제사 날짜도 양력으로 하면 어때요? 전에 제가 그거 누가 그 토종비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력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래서 야 이게 문화가 많이 달라졌구나. 물론 뭐 핸드폰으로 치면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양력과 음력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양력 획일화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못한 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걸 밀어붙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혼란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게 좀 낭비가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연말 연시부터 시작해갖고 양력 시무식하고 양력설 끝나고 시무식 하잖아요. 한 3일 정도에. 그리고 다시 음력설이 돌아오면 또 그때 또 약간 사람이 풀어져 가지고 한 달 이상 사람이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까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들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일시킨 나라도 있죠. 그 일본. 그래서 일본은 음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력으로 다 통일을 시켰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해왔거든요. 하나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나는 원래 좌측 통행하다가 우측 통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나이 요번에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다 젊게 그래서 욕심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한갑 2번 하겠다도 나오고 나는 2번 해먹겠다.
난 환갑을 했는 줄 알았지만 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농경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왜 양력으로 다 바뀌었는지,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은. 예전에는 뭐 절대적인 농업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6제1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14, 15, 그 다음에 29, 30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점을 찍어서 그냥 살짝 하는 게 이제 8일하고 23일 이렇게 해서 그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달력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라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좀 내 몸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좀 바로 해야겠다. 그걸 재계라고 합니다. 이 재계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문헌적으로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욕재계 한다. 그러니까 그 재가 49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도제 할 때 그게 다 재계입니다. 재계. 그래서 불교에는 제사는 없다. 제가 늘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거는 다 재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49제 이러면 어떤 의미냐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서 그분이 재계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이 공덕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이라이트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천수경, 그 다음에 금강경, 제 지낼 때 이렇게 천수경 있습니까? 이런데 시작할 때 말고 중간에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한 편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경전들을 읽으면서 이제 알아듣도록 돌아가신 분이 감응을 해서 내 마음을 고치는, 그러니까 기독교랑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심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독교는 그냥 지 맘이에요. 신이 지 맘이에요. 이쁘면 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안 이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그거는 신의 마음대로.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에서 천국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이 천국에 보내주세요. 거래는 안 됩니다. 신과 인간의 거래의 관계는 안 됩니까? 기독교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마음에 차면 주는 거고, 그리고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왕조국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왕조국가에서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연상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이쁘면, 야, 너 오늘부터 벼슬 하면 벼슬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 사약 하면 사약이야. 우리 조광조 선생 그렇게 사약 받았잖아. 잔소리 하다가. 내가 그래서 조광조, 그 얘기 내가 전에도 그런 거 했었는데, 조광조는 왜 죽었는가? 잔소리를 하니까. 밑에 놈 잔소리는 듣기가 싫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남편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아들놈이 잔소리, 그것도 내가 용돈을 주고 있는데, 이놈 새끼. 진짜 젊었을 때 같으면 다시 넣어서 리콜해야지. 근데 지금 근데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제조사 결함이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사용자의 결함이다. 사용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제품을 출고했는데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서 상태가 제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도 내가 생산자로서 최대한 책임을 다해보겠다. 이러면 얼마나 정의롭고 가족애가 화목해. 꼭 지혜비 태겨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
지 기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의롭다, 뭐 착하다, 정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부를 해라.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찬양 이렇게 가는 거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 돈 낸다고 빼주고 빼줄 능력도 스님도 없고 아무도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누군가가 했을 때, 그러니까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했을 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가지고 이제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주는 거냐면 경전을 읽어주고, 그 경전을 읽어주는 걸 통해서 그분이 각성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불교 천도제 49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건 재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재계하는 거죠.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돌리면 안 좋은 데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빼주는 거, 불교는 빼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한문도 몰랐는데 그거를 저렇게 한문으로 자꾸 읽어드린다고, 금강경 한문으로 읽는다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그거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은 인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뜻으로 알아듣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그 의미로,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우리도 그런 거 좀 느끼는데, 우리도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말하면 이렇게 귀가 간지럽다, 안 그러면 누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뜨겁다. 우리는 쳐다보면 더 빨리 뜨거워져. 뒤통수에 보호막이 하나 없잖아. 단열재 뺐잖아, 우리. 그렇게 해서 쳐다보면 그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근데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드리면 그 에너지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뜻을 막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반야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제일 많이 외우는 불교 경전이 한국에서 반야신경입니다. 뭐 천수경이든 뭐 다 필요 없고 반야신경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회, 그다음에 뭐 사시든 뭐든 기도할 때도 다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도 외우고 저도 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외우면서 뜻이 막 머릿속으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옵니다. 내가 고백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글로 쓰여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따복따복 보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거 안 들어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특별하게 집중하면 가사를 한국 노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게 조용필 노래든 이명웅 노래든 누구 노래든 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집중하면 의미가 들어오지만, 보통 때는 그냥 부르는 겁니다. 특히 18번 부르고 이럴 때는 기교로 부르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지 절대 내용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읽어주면 뜻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잖아요. 한문 그렇게 그냥 막 읽으면 두수 들어오고 안 그래요. 전문가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저런 사람은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 뜻이 돌아가는 거고, 그 뜻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저는 진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걸 느껴서 그래요. 뭐가 있냐면,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재미없는데도 계속 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도 똑같은데도, 이게 이제 저주받은 거거든요.
같은 레로 이렇게 깔면 사람이 금방 최면에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나는 참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음을 고절을 줍니다. 고절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어도 거지 같은 단어들을 막 섞어서 쓰죠. 그게 다 교수법의 어떤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성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성은 광풍제월하는 비계인 뒤에 달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것처럼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교육보다는 내 자신이 한 사람 무너져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는 그래서 그게 저런 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놈들 놀고 있다. 씨. 그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을 들어보면 재밌는 선생님도 있지만 99% 선생님은 큰 스님하고 똑같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도 끝까지 듣게 하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진실한 사람.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보여. 우리도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해도 성의껏 하는 사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해. 진짜. 저 정도면 성의 하나는 짱이다 라는 정도가 되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뭐 음식을 드시느냐 어쩌냐 할 때도 촉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느낌을 받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 49제든 천도제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하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제를 올리거나 할 때는 제가 꼭 그 제주분들에게 같이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이거는 스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그 돌아가신 분하고 기질이 통하기 때문에 가족이잖아. 생긴 게 비슷하잖아. 같은 소나타인데 2020년식이냐 2018년식이냐 2022년식이냐 이 차이잖아.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기질이 안 통하는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연부를 해주시는 게 저분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분이 감흥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살아계셨을 때 연부를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사람이 참 그런 거거든.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 거를 알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자기 편한 거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마일리지를 쌓아놨으면 좋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실비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드시죠. 그랬더니 그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보험료가 확 올라간다네. 조금 젊었을 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비보험이 보험사가 지금 다 망했잖아요. 실비보험 쪽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왜? 실비보험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병원에서 실비보험만 들었다고 하면 돌려깎기를 하니까. 오신 김에 검사를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한번 이렇게 휘둘리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쪽이 손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보험사도 있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영험한 겁니다. 그때 들었으면 영험한 겁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그리고 모든 보험은 좀 일찍 들어야 보험료가 좀 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연불도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 돌아가셔서 이제 급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마치
연세 드신 아저씨들이 절에 와서 절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절에 오면 절에 왜 오냐? 관광지 가다 보니까 우리 또 선배들이 또 좋은데 알박기 다 해놨잖아.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산에 절이 없었다면 산에 길이 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게 된 거지. 왜 절에 이렇게 산의 길 쪽에는 절이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 절 때문에 길이 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연결시켜서 산에 있는 길들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거기 길을 내겠어. 호랑이가 내가 길을 만들 테야 이러면서 똑같은 데로 다니진 않았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절 때문에 산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지. 절에도 안 가는데 산길을 간다고 왜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 절 때문에 생긴 길이야. 그리고 그 산이 절 땅이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등산하시는 분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귀찮아. 그거 귀찮아. 여러분들도 입장료세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동네를 살리려고 시골 마을에 벽화를 가지고 벽에다가 싹 그렸더니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아.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근데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벽화 지웁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쓰레기만 늘어나고 자기 공간이 없어져. 자꾸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거든. 그러면 뭐 화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뭐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 이러는데 절에 입장료 생각같이 그렇게 잘 많이 안 냅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절은 잘 모르겠고 제가 월정사에 있잖아요. 그럼 월정사 같은 경우는 신도증이 있거나 스님 안다 그러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종단 신도증도 있어요. 그 1년에 10,000원만 내면 그냥 모든 입장료 사찰이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면 다 끝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동네 주민 또 찬스가 있어요. 평창 군민 무료입니다. 65세 무료입니다. 65세 겁나 많아. 그래갖고 뭐 70세인가로 뭐 종단에서 올렸을걸? 엄청 많아요. 차 띄고 보 띄고 그다음에 애들은 또 깎아줘야 되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 이렇게 구멍이 숭숭한데도 걸릴 정도면 불교랑 진짜 무관한 사람이야. 진짜 무관한 사람이야. 근데 무관한데 그 길을 이용하는데 그건 사유지거든. 그리고 저거 있어요. 일반 집에도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입장료 그냥 받으면 돼. 안 와서 그런 거지.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선택이에요. 입장료인데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찰료 입장료를 좀 10,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나만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대로 된 절 주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다 10,000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거는 15,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입장료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시설들이 확충이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음에 가보면 이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그냥 그렇게 몇천 원 받으니까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돈 쓸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 입장료 전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중국은 입장료가 겁나 높습니다. 제일 살인적인 데가 구체구 아마 한 14만 원? 한 번 도는데 입장료만. 먹고 자고 말고 그냥 입장료 내는 것만. 서안이나 이런 데 가도 하루 입장료 뭐 한 7, 8만 원씩 나옵니다. 입장료만. 그래서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입장료 그냥
안 오는 게 더 편해. 정확하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입장료 사채 주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는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제주도나 경주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냥 조그만 것도 그냥 다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유물 갖다 놓고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네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엄청나지 않아요. 절대. 제가 옆에서 보는 바로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절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종교시설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입장료 받아봐. 그럼 우리 뭐 신경 쓰나? 왜? 안 가니까. 그 교회 신도만 가. 그러니까 걔네는 입장료를 안 받는데요. 당연히 입장료 안 받지. 왜냐하면 신도밖에 없거든. 관광객이 거기를 안 들어오잖아. 등산객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근데 굳이 자기가 특별히 볼 일도 없는데 사유재산을 넘어가면서 뭐 어쩌네 저쩌네 말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신도들한테 받는 거 아니냐? 신도는 안 내요. 신도는 안 내요. 그럼 뭐 주차료 받는 거 아닙니까? 주차료는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 주차료를 세게 빡시게 받는 데는 거기가 절당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절당이면 뭐가 있냐면 관리비가 들어요. 주차장이 의외로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 보도블록 깔아놓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퉁쳐야 돼.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절에는 보통 이제 초하루 보름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근데 절에를 가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자신을 재개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나요법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초하루 보름 가는 게 뭐냐? 추나요법 가서 목 한번 틀고 온다더라. 그렇게 틀고 몸이 비틀리면, 뼈가 비틀리면 또 가서 한번 틀고, 그럼 언제까지 틀어야 됩니까? 올바른 생활을 해서 자세가 발라서 추나요법을 안 받아도 뼈가 안 틀어져요. 이러면 돼. 그러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틀어지면 방법이 없죠. 물론 안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올바르게 안 해도 안 틀어질 때도 있어요. 언제 안 틀어지는지 아세요? 죽으면 안 틀어져. 이것도 막장 하나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늘상 해드리거든요. 자하고 콤파스가 얼마나 귀한지를 언제나 생각해라.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르게 해주지는 않지만 자하고 콤파스 때문에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자하고 콤파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불보살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절에서의 가피라는 거는, 하나는 내가 스스로 발라지면서 생기는 게 하나의 가피예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거나 우리가 저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그런 가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발라지고 나도 저분들처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바르는 것. 이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지는 대박의 가피. 그 대박의 가피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일상적일 수 없어요. 일상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때 일상적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거는 내 자신을 반듯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반듯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이미 자라난 악은 줄어들고 이미 생기지 않은 악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바른데 뭐. 그리고 이미 생겨난 선은 증장하고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떳떳해져요. 떳떳해져. 내가 바르면 특별히 꿀릴 게 없으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쩔 건데.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사후세계에서도 올바름을 얻게 되는 거고, 사후세계가 없다면, 만일 없다면, 없으면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그렇게 갔는데 뭘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그러니까 추나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목을 한 번씩 꺾어주고, 자 다리 맞춤이니까 다리가 이게 한쪽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당겨주고 이렇게 고맙지. 고맙지. 단 그거를 이제 스님들이 축원 읽어주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교정해야 된다는 거. 직접 당겨주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야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반야경 600권짜리. 풀세트는 600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 반야경이 어떤 경전에, 이게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반야사상이 어떤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백종원의 만능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맛을 낸다기보다 옆에 거랑 붙었을 때 시너지를 더 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승 불교에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 같이 이렇게 깔려요. 약방의 감초 같이 이렇게 쭉 깔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피어나는 꽃들이 이제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전이 많지만 사실 딱 하면 F4 네 경전 꼽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딱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 끝입니다. 나머지 끝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아. 인도 사람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걔네가 운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운문 문화. 운문이 뭐냐면 이렇게 판소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덥다고 얘네가. 우리는 추운 쪽 문화. 이게 동아시아가 우리가 약간 추운 쪽 문화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급합니다. 일본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나쁜 거를 전부 일본 놈한테 저렇게 다 뒤집어 씌우는데 참 못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었을 거다. 참 억울한 것도 있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우리가 원래 느긋했는데 일본 때문에 빨리빨리가 됐대. 아니에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 우리같이 그렇게 안 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제일 승질 급한 게 우리나라인데, 승질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약간 추운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질이 급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야 열이 나. 그래서 중국도 남쪽에 가면 이렇게 퍼져버리거든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덥고, 우리 정도 위도에 오면 걔네도 좀 추워요. 춥고 먹을 거 좀 부족하고, 추우면 농작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빼트려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못 먹겠는데 뭐. 누구 걸 빼트려 먹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혹시? 야, 남이 먹는데 저거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연세 드시면 잘 안 하는데 애들 때 그런 거 하는 거고, 그죠? 애들 때는 형제가 아닌데도 뭐 하나 주면 막 안 먹는데도 짱 박는 애 있다. 있어. 애기들. 애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걔도 그래. 걔도 그래. 혼자 있을 때 밥 주면 널널하게 이렇게 이거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다가 두 마리가 있으면 그냥 막 팍 터지게 씹으면 입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씹지도 않고 막 쫙 넣어요. 푸드파이터. 아니
걔도 그렇잖아. 이게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정도 연세 되면 사실 뭐 그런 거 먹을 것 같고 하나 더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너무 없어 보이지. 그런데 그게 월정사에 출가 학교 있거든요. 출가 학교에 들어가잖아. 그렇게 된다. 그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게 왜 저럴까 이러거든요. 그게 그 물건이 뭐냐면 초코파이예요. 제정신으로는 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는 초코파이.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오리오는 어디서 돈을 벌까? 초코파이는 누가 먹는 걸까? 근데 그걸 군대 가서 오리온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다 먹어. 그래서 아무튼 군대가 존재하는 한 초코파이는 안 망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 어렸을 때 사실 초코파이가 나왔거든요. 제가 물론 90년대생이긴 하지만 내 전생에 초코파이가 시작이 됐어. 근데 그때는 진짜 초코파이 하나만 있으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코파이 잘 안 먹고 이제 점점 단 거를 요즘은 뭐 디저트를 나오든 빵이 나오든 그래도 사람들이 뭘 선호하냐면 안 달아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이 안 부족해서. 그런데 출가학교나 군대에 가잖아요. 당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량은 소모가 많이 되는데 당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천상의 맛이야. 진짜.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잖아요. 월정사 출가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 건강하게 살 빠져. 저는 차라리 저거 출가학교 하지 말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밥 3끼 다 주고 뭐 크게 일을 시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 이제 일반 분들이 한 3, 4kg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지시는 분은 한 10kg 정도 빠집니다. 그건 이제 원래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들은 많이 놓고 오고 원래 약간 이제 비난한 사람들은 뭐 놀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들어와도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도 하나 남으면 나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대. 나이 환갑에. 차마 말은 못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몸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지. 자기 에너지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 에너지가 차 있는 음식을 맛있게 느껴요, 사람이. 물론 뭐 기교가 아주 좋아서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경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덥고 그 다음에 먹을 게 많아요. 더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길게 쓸데없이 긴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겁나 빨리빨리 하고 짧게 딱딱 끊어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는 원래 유교 문헌을 더 빨리 봤던 사람이거든요. 불교 배우기 전에 유교를. 그렇게 해서 유교 글들을 볼 때는 유교나 도가나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뚝뚝 끊어져요. 하기 싫으면 불여교로와 이렇게 뚝뚝 끊어져. 그러니까 사자성어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핵심만 딱 이렇게 좁혀지는데 불교 경전을 보면 이게 느릿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더운 지역 문화라서 그래요. 더운 지역에 약간 퍼지는 문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 불교가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교가 있지. 그게 선불교. 선불교는 철저하게 중국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거라서 성질 급합니다. 성질만 급해? 조 받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한국 사람 딱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임재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승질 급한 문화가 있고 승질이 느긋한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남방불교 윗바사나나 이런 거는 한국 사람한테 잘 안 돼요 라고 말을 늘상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건 남방 쪽 수행이 있고 북방 쪽 수행이 있어요. 그 계열이 다릅니다. 아이 같은 사람인데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운 지역 가서 살고 그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까? 천불납니다. 천불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 끝까지 잘 안 듣고 말이 끝나기 전에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됐어 이렇게. 됐어 끝.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바뀔 것 같아요? 죽어야 바뀌어. 죽어야 바뀌어. 그리고 죽어도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죽어도 지들끼리 또 모여.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그런 놈들끼리. 급한 놈들끼리. 그래서 이런 식 문화에서는 짧고 단순하게 만드는, 그래서 논어도 별로 안 길고,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 도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경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대반야경 600권, 인류가 만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나는 책 중에서 제일 긴 게 대반야경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겁나 길어. 겁나 길어. 화엄경은 세 종류가 있죠. 60권짜리,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짜리. 그 다음에 측천무 때 실찬한다가 번역한 80권짜리. 그리고 당나라 정원연간에 번역한 40권짜리. 그렇게 해서 합치면 180권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게 금강경이 책 한 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막 지학스럽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 많지. 많은 건 맞지. 그래서 좋아도 그 정도로 읽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었지만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의 어법이 이게 어법 자체도 이게 잘 안 돌아.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말 돌리는 거 이런 거 짜증냅니다. 상대를 배려해서 말을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갖고 얘기해서 그럼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해줄게 라는 뜻이거든. 좀 기어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운 지역 문화하고 추운 지역 문화는 다르고 그것은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빨리빨리가 없었으면 저는 이만큼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했잖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뭐 좀 유행하면 뭐 유행도 금방 돼. 누가 리모델링 했다더라 이러면 또 막 얼굴을 다 리모델링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뻐지잖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민족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도 성입니다. 성입니다.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고, 우리는 배려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선진 문화적인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옷만 갖춰 입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굴도 갖추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장도 열심히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외국 비행기는 스튜어디스가 할매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야, 우리나라에선 저건 지상근무도 잘릴 것 같은데. 그런데 서빙을 해.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물건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친 게 아니에요. 배려심이 많은 거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예. 그래서 배려 때문에 한 거지. 어쩔 수가 없죠. 얼마나 그 수승한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돌려깎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요. 이렇게 단기간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자본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서 이만큼 올라온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전 세계 물론 이제 한 가지 나쁘게 얘기하면 진즉에 좀 하지. 한 100년만 일찍 시작했으면 야 이거 진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 시작을 안 했는지 그게 조금 그렇지.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했으면 대원군 민비 때부터만 해줬으면 진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최강까지 올라갈 정도가 됐었을 건데 조금 안타깝지. 할아버지들이 좀 바빴어. 딴 데 좀 신경 쓰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 뭐 우리가 급하게 하고 성격이 뭐 빨리빨리 하고 나쁘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정시켜야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제일 변별력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적이었는데 현실에서 통하느냐고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급한 놈은 급한 놈으로 쓰는 게 명상이야. 차분한 놈은 차분한 방식을 쓰는 게 이걸 바꾸잖아요. 자기 성격을 바꾸려면요.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박아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잘 발현시켜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와 있던 사람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네가 지어냈느냐?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있었던 방식. 그게 이제 선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를 만들잖아. 보살님들은 뭘 좋아할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경전들이 그렇게 이렇게 기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그리고 길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앞에 하면 뒤에 거 까먹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쟤는 되게 잘 기억할 거야. 기억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진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작업을 할 때 작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끝냅니다. 왜? 길게 하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딴 사람한테도 했는데 뭐 논문 쓰고 책 쓰는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놈들 다 똑같아. 시간이 길게 걸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가 앞에 뭘 썼는지 몰라갖고 지가 지 걸 다시 읽어야 돼. 제가 예전에 박사 논문 쓰다가 인도 20일 한번 갔다 와서 야, 나 다시 공부하는 줄 알았어. 다 까먹었어. 그래서 표절을 안 하고 지가 쓰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길면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까먹는 게 인간이야. 그리고 인간은 기억하는 게 미덕이 아니고 까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리셋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이렇게 살 수 있고 창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걸 가지고 앞뒤 바꿔서 계속 약을 팔 수 있고.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계속 밑장 빼기를 해도 계속 당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긴 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 아니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 사람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문화권의 사람들은 공간적이에요. 공간적.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인지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3D를 잘 만들어내 이렇게. 예.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간적인 거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 인도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들을 다 읽으면 장소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한때 어느 곳에 계셨다. 무슨 뭐 기수국고도건에 계셨다. 뭐 중림정사에 계셨다. 뭐 녹자모 강당에 계셨다. 그렇게는 나오는데 언제나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한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때가 어느 한때인데를 써줬으면 참 좋은데 걔네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지금까지도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럼 공간 개념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대승경전들을 읽어보면 다 한결같이 처음에 시작하면 막 우주에서 막 이렇게 여러 불보살들이 저기에서 오고 저기에서 오고 저기에서 오는데 계속 와! 그만 왔으면 좋겠어. 너무 와. 근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만 진행이 돼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그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걔네들가 공간 개념이 아주 뛰어나서 나중에 인도가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IT 강국이 될 수 있은 게 쟤네가 공간 지각 능력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시간적인, 역사적인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지. 한쪽은 영어를 잘하고 한쪽은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잘하면 최고고 보통은 둘 다 잘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는 잡은 거잖아. 하나는 잡은 거잖아. 그래서 인도 경전을 읽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쪼밀쪼밀한 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 좁쌀 영감도 아니고 이걸 뭐 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대. 그것도 반복해가지고 막 미치겠어. 그런 문제도 있죠. 저만 겪었겠어요? 저만 겪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머리를 하냐면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 제작이라는 게 이 그러한 경전들을 읽고 거기를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약간 비호감이 될 수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의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노트가 필요가 없어.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노트를 봐도 몰라.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는 애가 그 공부 잘하는 애의 노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 쫙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리를 시도를 합니다. 많으면. 그게 이제 60권 화엄경을 딱 정리한 게 그 정리한 1등이 누구냐면 의상대사예요. 그거를 법성계,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못 읽지만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 언제나 법성계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기스니까 법성계만 읽어도 화엄경 전체를 한 걸로 퉁쳐. 왜 그런 거 있잖아. 금 1토 나고 그 다음에 솜 1토 나고 어느 게 더 무겁냐? 똑같지. 같이 1톤이지. 근데 부피만 놓고 보면 솜이 엄청나게 많겠지. 솜이 1톤이면 엄청나게 많겠지.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밀도를 쫙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추출한 게 법성계.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굳이 인삼을 한 뿌리 다 먹을 필요가 없고 배부르니까 그냥 홍삼 엑기스를 한 숟가락 먹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삼 한 뿌리 먹는 거랑 퉁치자. 성분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법성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또 있어요. 그 엑기스를 만드는
지엄 스님 문화에서 의상대사가 중국의 종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안 남쪽에 질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안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이에요. 남산 끄트머리에 있다 해서 종남산이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는데 이 중국 문화 때문에 서울에도 남산이 있고 경주에도 남산이 있다. 그렇게 황제가 볼 때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 그렇게 해서 남산이 있는 거고 그 남산에 이제 의상대사가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또 사연이 있어. 또 복잡합니다. 원래 의상대사가 선생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분은 현장법사, 나라라 슈퍼보드의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법사인데 현장법사한테 뭔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빠꾸를 맞아가지고 지엄 스님한테 갔어요. 지상사에 지엄 스님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60권 화엄경을 배우고 80권 화엄경하고 40권 화엄은 그 당시에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졸업 논문으로 쓴 게 그 210자짜리 날로 먹었지. 졸업 논문을 210자를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건 도대체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도 누가 이제 논문 쓴다 이러면 야 그래도 박사 논문은 한 300페이지는 써야지. 저는 막 한 500페이지 쓰거든요. 300페이지 써야지. 또 어디 그런데 사실 외국 대학 중에는 박사 논문이 엽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인준해 줘 버리는 거예요. 논문이 없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논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김용옥 선생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사 논문은 없을 겁니다. 박사를 졸업했어. 하지만 논문이 없어.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박사 논문이 있었으면 아마 벌써 책으로 나왔겠지. 근데 석사 논문은 책으로 나와도 박사 논문이 책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씩 달라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날로 먹은 거예요. 210자. 우리한테 심사 들어왔으면 내가 빠꾸 났다. 진짜 세월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엑기스. 그래서 법계도기 총수록이나 안 그러면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채에 있는 그 국물 맛을 국맛을 알고 싶으면 소채의 한 솥을 다 먹을 필요가 없대. 한 숟가락 딱 떠먹으면 된대. 한 숟가락 딱 떠먹으면 된대. 그와 마찬가지로 화엄경을 다 해서 농축을 시켜서 놓은 게 법성계래. 그래서 저는 법성계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법성계 외우실 수 있으면 법성계. 그리고 법성계를은 그게 이제 엑기스니까 대충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상만 딱 간추려 놓은 거거든. 엑기스의 특징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삼 엑기스는 홍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엑기스는 그냥 까만 어떻게 보면 연고 조금만 더 질면 조금만 더 되면 홍삼 엑기스 보셨어요? 저는 홍삼 엑기스를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홍삼 엑기스를 먹어서가 아니고 우리 누나가 얼굴에 바르고 있더라고. 그 여드름 나는데 뭐 좋다. 그 당시에 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엑스를 봤는데 그냥 고약이지. 좀 진한 고약. 아니 그 조금 묽은 고약.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먹어봐도 홍삼 맛도 아니 저 인삼 맛 안 나요. 제가 인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삼 귀신이잖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저는 인삼 향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몸에 좋은 거라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 평생 소신이 있잖아. 소신이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다. 너무 저렴한 소신이잖아. 인생의 좌우명 중 하나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산다. 이런 참된 가르침이요.
그 이상이 뭐 있어? 살아봐. 너무 저렴해 보이지? 이런 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우 뭐 저렇게 저렴한 말을 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야 너도 그래. 야 너도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지. 본질이지. 그래서 인삼이 몸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쌉싸름한 그 맛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마 어려서 먹어서 그랬는갑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을미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민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른 인삼을 건삼을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있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물고 있었어. 그래서 익숙해졌나? 근데 곰탕은 내가 계속 먹여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름 있고 이런 걸 잘 못 먹는데 물려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됐는데 인삼은 그래서 홍삼 액기스로는 인삼의 형태나 맛을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껍질들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그러니까 화엄경을 하면 참 좋겠는데 못하니까 액기스로 추린 거는 법성계. 그 다음에 껍질들을 이렇게 샥샥샥 모아갖고 제목들, 속 안에 제목들, 겉껍질 제목 말고 속 제목 있잖아요. 목차에 나오는 속 제목 쭉 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53선지식, 그 다음에 신들, 뭐 이래갖고 쫙 이렇게 빼가지고 딱 모으면, 그러면, 저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영화를 보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배우 누구 나오고 줄거리 대충 한 요만큼. 엽서 한 반 페이지 정도로 딱 요약돼 있고 근데 그 요약도 끝까지 해주면 고마운데 하다가 중간에서 점점점 이렇게 짜증나게 그리고 주연 배우 누구 뭐 저거 이렇게 나오잖아. 감독 누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만든 게 약찬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낼 때는 그러니까는 뭐 49제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는 화엄경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만 합니다. 제목만 갖고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숟가락만 먹는 거지. 제목 안에 모든 뜻이 포함될 수 있다. 완전한 것은 제목이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전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축원 끝나고 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상단에는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고, 신중단에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3번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전이 2개가 있다더라. 하나는 뭐냐? 화엄경, 하나는 반야경. 마하바냐 바라밀이 반야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4개를 얘기했잖아요. 화엄경, 반야경. 화엄경, 반야경을 얘기했는데 요 화엄경, 반야경, 그 다음에 열반경, 법화경을 얘기했는데 열반경, 법화경보다 화엄경, 반야경이 끝발이 더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 알면 오케이. 전에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과 관련된 4가지 제일이 있는데 4가지 쉽게 말해서 기념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탄생, 열반, 성도, 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생과 그 다음에 성도가 중요하다더라. 2개가 더 중요하다더라. 그 얘기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4개 중에 2개. 다시 또 뽑히는 거야. 이렇게 결선이지. 그리고 반야경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반야경에 대해서도 이걸 좀 추려야겠다. 600권이 되니까 추려야겠다. 그래서 액기스만 추리면 반야경의 심장과 같은 핵심만 뽑았다. 반야심경. 그런데 자고로 이런 액기스 계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엄경을 다 읽으면 어렵지 않은데 법성계만 읽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반야경도 전체를 풀세트로 읽으면 안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흥부전을 다 읽으면 안 어려운데 흥부전을 한 줄로 만들어 갖고 흥부가 가난했는데 박타서 대박 났어요. 이렇게 축약을 하면 내용을 아는 사람 귀에는 들어오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남의 다리 긁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느냐? 시험 볼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국어에 여러 한국과 관련된 여러 좋은 글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예? 문장이라든지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읽어보고 시험 공부를 합니까? 아니에요. 참고서에 보면 딱 나올 만한 데만 잘라서 나오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대충 익숙하게 해서 외워서 쓰는 거죠. 그게 시험 보는 방식이잖아. 그걸 내가 다 읽어봐야겠다. 무녀도가 나왔어. 그럼 무녀도를 다 읽고, 소나기가 나왔어. 황소나기 소나기를 다 읽고. 그런 놈이 몇이나 있겠어. 그런 놈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하지. 왜?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적 잘 나오려면 그렇게 딱. 그래서 그런 것만 갖고도 됩니까? 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반야경. 화엄경 약창계 같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600권 중에서 한 권을 뽑아서 가장 괜찮은 책 한 권을 뽑읍시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577권째에 있는 금강경.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600권 중에 한 권이라더라. 한 권이라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이 하는 거는 마하바냐 바라밀도 하고 나무 대방광벌 화엄경도 하지만 이 책들을 보느냐? 책은 보지 않습니다. 책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를 뽑는데 엑기스를 저쪽에서는 안 뽑고 결국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권으로, 그리고 한 권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조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 그러니까 선불교에서의 어떻게 보면 선불교의 터대를 다진 분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과 관련해서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이 크게 현창을 하면서 지금 조계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본 경전, 어떻게 보면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된 텍스트가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선문염송이라든지 이렇게 전등어록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경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그 금강경이 당나라 중기 이후가 되면 저승에서도 엄청 잘 먹힙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그 공덕으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에너지 바를 받아가지고 내가 각성을 해요. 각성을 해. 그래서 지옥에서도 풀려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불사약이야.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금강경으로다가 금강경 탑다란이로 관을 원래 덮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밑에는 칠성판을 깔고 위에는 금강경을 덮고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야리한 개그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한다더라. 그거는 대반야경 관련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축약할 때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한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화엄경은 법성계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한다더라.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할 때는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한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화엄경 약창계에는 신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기도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신중단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이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고 그렇게. 그 외에 하는 경전이 여기 이제 책에 이게 책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딴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마술의 대표적인 게 수리수리 마술이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숭구리당당으로 바뀌었고 그 계보가 있어. 그러다가 아브라카타브라 아니 그렇게 몰라. 저는 하쿠타 마타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근데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술 뭐 주문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또 쓸데없이 콧기름도 더럽게 많이 와요. 마술하면 콧기름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 개기름 닦아내는 그 종이 비닐 종이 있잖아. 기름 종이 그거 쓴 뒤로부터 콧기름 바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콧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와서 그런가 봐. 왜 하필 콧기름을 바르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마술에는 콧기름이 꼭 들어가야 돼. 주된 성분 중에 하나야. 이은결이나 최은우도 알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응선 씨 나오던 마술 이응선 알아듣는다. 이거 봐. 이응선 그거는 돌아가셨을걸? 저는 90년대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외워갖고 왔어요. 급조해서 내가 스마트폰 찾아보고 이응선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고 자 그렇게 해서 천수경은 손이 1000개. 그래서 천수예요. 천수 손이 많아서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 관세음 보살의 특징이 천수천안이에요. 손도 많고 눈도 많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보고 빠짐없이 보고 그 다음에 다 그걸 도와준대. 이렇게 택배 같은 거 하면 대박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나갔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이제 천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눈이 1000개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다 본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걸 이제 묘사해서 그림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손바닥에 눈을 이렇게 그려놨지. 그래서 손바닥에 눈이 있으면 내가 그랬지. 뭐라 그랬냐면 목욕탕 가면 절단 난다. 눈 더럽게 맵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봐서 중생의 어려운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 그 상징이 천수천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수경 하면 그게 관세음 보살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600년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은 사실은 이게 짬뽕 경전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중국 화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건데 이제 우리식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짜장면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겁나 많이 하면서 단짜장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이고 전통 음식은 절대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것들은 간식이나 부식이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거라니까. 달면 어떻게 계속 먹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빵도 우리는 간식으로 먹으니까 우리는 단빵이 많은 거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진짜 걔네들 먹는 거 보면 우리 밥처럼 그냥 별 맛이 없지. 밋밋하죠. 그런데 그 재료에서 나오는 약간 풍미, 우리도 밥을 이렇게 잘 지어놓은 밥을 보면 윤기가 흐르면서 이게 밥 냄새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밥맛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식당 밥 이런 거 말고 새로 이렇게 도정해 갖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야, 이게 밥이 물광을 내. 밥이 물광 피부야. 우리는 개기름 피부인데. 그래서
그렇게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은 원판이 아니고요. 천수경은 원판이 아니고 천수경에서는 중간에 있잖아요.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렇게 해갖고 그 중간에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리가 그냥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원래 그 앞뒤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설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 그걸 이제 가범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600년대에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영험하다라는 소문이 났는가 봐. 누가 그렇게 영험하다라고 했을까? 번역한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그건 던지는 얘기고 아무튼 그게 좀 돌았어. 그래 돌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또 귀가 얇았냐면 종남산에 있던 그분 의상대사. 이 양반이 그냥 자기 거나 열심히 하지. 화엄이면 화엄이나 하지. 또 이렇게 약간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유행을 하면 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의상대사가 사셨던 데가 부석사잖아요. 영주 부석사. 근데 가보면 해인사는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존불입니다. 왜? 화엄종 사찰이니까. 화엄종 사찰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석사에 가보면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이 본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른이 순수혈통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섞는 거 좋아해요. 퓨전이지. 요리사로 얘기하면 전문이 아니고 이게 뭐 좀 약간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긴 한데 맛있다. 이해됩니까?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짜장면이지. 순혈은 아닌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외래 문화로서 한국인 전체를 잡은 게 짜장면입니다.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겠어. 물렸잖아. 엄마 어저께도 먹었구나 이렇게. 엄마 나 빼놓고 어제도 먹었지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놈이 야유를 부렸잖아. 야이야야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런 짜장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퓨전된 게 의상대사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걸 갖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 빠입니다. 희한하게도. 왜냐하면 왜 희한하다고 얘기하냐면 부석사에는 아미타불이던데 또 관세음보살 빠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빠임을 입증하는 선언서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남긴 글 중에. 그걸 백화도량 발원문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사시는 데가 보타락가산인데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도 의상대사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백화도량이라는 게 보타락가산을 번역하면 백화도량 흰 연꽃이 이렇게 주변에 쫙 펴 있대. 주변에. 돌아가신 분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길하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길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 대비주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의상대사에 우리 한국 불교가 화엄종이 굉장히 번성을 해요. 선불교 조계종이 더 커지는 거 아니면 그거는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통일신라 하대 맨 끝에 쪽에 들어오는 거고 그 전에는 원효의상 이런 때는 다 화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일찍 들어와서 털을 다 닦아놨어. 화엄이 다 먹어놨어. 그리고 이건 새로 들어온 거야. 뭐하고 똑같은 예거냐면 화엄종은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 맥심이에요. 맥심. 그리고 선불교는 스타벅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다 먹고 있었던 거야. 맥심 안 먹어본 사람 있어? 그렇잖아. 다 먹어봤어. 그리고 먹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제 원두커피로 우리가 아메리카노로 갈아탔지. 이태리에서는 거지 같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메리카노.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메리카노가 없고 스타벅스가 에스프레소를 팔았으면 우리가 절대 안 넘어갔을 거야. 맥심에서 에스프레소는 너무 거리가 넓어. 그거 가면 죽어. 사약이야, 사약. 제가 예전에 그 진짜 있었던 얘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 사제 스님하고 제가 성대를 또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석박사를 다 성대에서 했으니까 성대 앞에가 거기가 대학로잖아요. 우리는 인문대니까 자연대는 수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가 번화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학교가 성대, 그 다음에가 동대예요. 아니 그냥 땅값으로 땅값으로 학교를 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대박 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때 커피 전문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때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2000년대 한 중반 초중 한 2004년 이 정도 2005년 뭐 이 근처 그때 처음 들어왔었어요. 거기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는 데잖아. 개화항구. 내가 살기를 저런 강원도 같은 데 살아서 그렇지 나 문명인이야. 나 문명인이야. 부시맨 아니라고. 거기 가서 딱 이제 새로운 다방이다. 딱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그리고 메뉴를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아는 게 없어. 커피집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 처음 들어봐. 거기서 읽기도 잘 힘들어. 이게 뭔지 이렇게. 그리고 가뜩이나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기도 쪽팔리고. 그래서 그때 6,000원짜리를 시켰다니까. 내가 그때 6,000원이었어. 무식하면 비싼 거. 그래서 나왔던 게 에스프레소예요. 내가 투샷이었는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넉넉하게 주는 거, 따신 거를 생각했는데 이거 쪼맹하게 주는데 홍삼 액기스 같은 게 나오지. 홍삼 액기스. 야, 이거 뭔가 불길하다. 그래도 내가 이게 신기가 또 있잖아. 느낌상 이건 불길해. 하지만 있어 보이게 먹었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이근한인 줄 알았다니까. 이근한 고문기술자. 이근한 알아듣네. 이런 사람들 알아듣는 거 보면 여러분도 참 그렇게 해서 그걸 그때 제가 그 특단의 조치를 했다니까. 내가 그걸 들고 가서 물려달라고 나 그렇게 추접스럽게 안 했어. 난 그런 사람 아니요. 난 모르겠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좀 달라고. 먹을 수 있는 걸 좀 달라고. 야, 내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마셔본 에스프레소의 기억이야. 엄청 깊이 각인됐어.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건 제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유럽의 아메리카노를 안 먹었어요. 2000년대 초반쯤에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노 안 먹었어. 그거는 개쓰레기들이 먹는 거야. 그건 거의 그냥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놈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약간 얕잡아 보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커피가 아니야. 어디다 물 타가지고 무슨 희석식 소주냐? 뭐 이런 거거든. 안동 소주 먹는 사람이 야 어디 뭐 16도 이런 게 뭐 소주야? 이렇게 35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 아주 거기는 전부 에스프레소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또 약간 느글느글한 거 잘 못 먹거든. 우리 담백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괜찮더라. 계속 먹으니까.
아니, 그게 한국 커피랑은 좀 달라요. 걔네 커피가 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지 말고 설탕을 이빨이 타가지고 돌리지 말래. 그냥 가라앉혀 놓으래. 그리고 한 방에 딱 넘기고 그러면 뒤끝이 설탕 맛이 난대. 그리고 목에서 커피 향이 올라온대. 그렇게 해서 걔한테 쓸데없는 걸 배웠네. 한 방에 틀어놓는 에스프레소. 근데 설탕이 한 숟가락을 넣으면 뭐 대부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 있다가 조금밖에 안 들어와 몸으로는. 근데 그게 예전에 우루사 잘못 먹었을 때 한 4시간 동안 우루사가 안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커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걸 계속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괜찮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숭늉 대신에 먹어. 커피는 밥 먹고 숭늉 대신에 이렇게 한 잔 들이켜야지. 그리고 더 웃긴 거, 내가 더 웃긴 얘기,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되는 거 모르겠다. 쓸데없는 얘기. 보살님들한테 내가, 아니 그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나는 커피를 타줬는데,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내려줬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미 내가 내려오기 전에 보이차를 타먹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보이차를 먹고 반쯤 남았어. 그래가지고 커피를 내가 줬는데 이 사람들은 커피를 먹다가 내가 나가니까 보이차를 또 따라 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다 커피인 줄 알던데. 그래서 모질러서 이 커피도 먹었어요 이러길래 그거 커피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지? 코로나인가? 미각 상실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그게 관점의 전환이더라. 보이차를 커피라고 생각하고 마시잖아? 커피 맛이 나. 해봐. 되게 재밌어. 색깔도 비슷하고 연한 아메리카노하고 이게 보이차 좀 진하게 탄 거하고 그게 친척이던데? 너네 해외로 입양됐다가 다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진짜 해봐.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거 섞어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재밌어. 천수경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와서 유행을 해서 한번 바닥에 이렇게 딱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천수경을 합니다. 반야신경이라든지 화엄경 약창계도 법성계도 우리나라만 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다 하는 거고 반야신경은 공통이고 천수경 우리나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천수경 하기 싫어서 저는 저거를 했었어. 신신명이 글이 참 좋거든요. 신신명이 참 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신신명을 외우는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의상대사가 그렇게 깔아놔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유행을 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기가 좀 심심하니까 앞뒤에 좋다는 걸 하나씩 붙인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자대명왕진원이 좋다. 그럼 너. 야, 준재진원 옛날에는 그게 한 시대를 풍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길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보드 차트 압니까? 니어거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노래만 이렇게 쫙쫙 뽑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깔끔하게 하나로 만들어줘. 그분이 참 고마우신 분이야. 히트곡 모음집이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지가 모아야 돼. 지가 USB에 이렇게 짝쪽 담아야 되고 그때는 그분이 다 이렇게 좋은 걸 다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잖아. 고마우신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반 시장을 개척했던 물론 저작권이 없었다는 게 조금
쬐끔 큰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볼 때는 이런 거는 왜 하지? 라고 싶은 정도 것들이 실제로는 한 세대를 다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행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면 그러면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와요. 우리 박세리 선수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갔잖아. 그죠? 그 골프를 잘해서 그런 식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팀이 천수경.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는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게 천수경.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만 한다더라. 그리고 천수경은 지금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큰 절들은 천수경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넣고 빼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저 행자할 때만 하더라도 통도사 천수경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경전, 그거는 화엄경하고 반야경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그걸 짧게 줄인 걸로 해서 화엄경 쪽에는 법성계하고 약찬계가 있다더라. 그리고 반야경 쪽에는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의상대사의 영향과 관련해서 의상대사의 화엄종 영향과 관련해서 두루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그다음에 좋은 거를 쪽쪽쪽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천수경이라더라. 그리고 천수경의 주인공은 관세음 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놨더라도 정근은 관세음 보살을 정근을 많이 한다더라.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고생은 제가 다 했죠. 그래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때는 4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